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루루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라클이라는 책의 리뷰와 부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조 비테일이라는 분이시고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의 영화판이 더 있는데요. 그 영화의 출연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끌어당김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당김을 성공할 수 있는지 끌어당김 5단계 공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시크릿을 나름 했는데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써있는 원리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만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 5단계 공식. 거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5단계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며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내가 20년 이상 사용해온 방법이다. 나는 이것만을 다룬 책 Attractor Factor를 쓰기도 했다. 그 책을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이 방법은 기적을 실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서 이것의 일부를 다룬 셈이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므로 나는 당신이 특히 이 프로세스에 정말 집중할 것을 바란다. 끌어당김 1단계. 5단계 중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시작하지만 불평만 하고 거기서 끝낸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세금이 싫어. 나는 빈털터리인 게 싫어. 나는 숙취가 싫어. 나는 불면증인 것이 싫어. 끌어당김 2단계. 그들은 그저 불평할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 첫 단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규명해내는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불평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신이 난 이 고물차를 운전하는데 지쳤어. 이제 더는 이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의도는 내 의도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훌륭하게 작동하고 외관도 멋지고 대금도 완납된 그런 차를 갖기를 의도한다. 아니면 첫 단계가 난 외로운 것이 싫어 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는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와 공통된 부분이 많고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데이트 상대를 찾아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 처럼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단계에서 규명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하나를 골라보라. 무엇이든 지금껏 불평해 왔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라. 나는 불행한 것이 싫어. 나는 행복할 작정이야. 여기까지가 처음 두 단계이다. 끌어당김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상당히 방대해서 당장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 장 전체에 걸쳐 이것을 학습할 것인데 이것은 정화, 즉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정화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난 장에서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비밀이 바로 이 정화이다. 정화는 거의 모든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잃어버린 비밀이다. 예외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정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화는 반의지, 부정적 믿음,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 부정적 성향, 그리고 당신을 낙담하게 하고 당신의 최선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 기억, 프로그램, 마음가짐을 제거하는 일이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나는 올바른 일을 해왔다. 나는 의도를 설정했고 시각화, 자기 암시 등 그 모든 것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단계인 정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정화를 해야 한다. 이제 3장에서는 이 정화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정화가 되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없으므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당신을 막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숨겨진 믿음뿐이다. 난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숨겨진 믿음들이 있다. 그 무의식적인 믿음, 숨겨진 믿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믿음과 제한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5단계 중 3번째는 그것을 정화하는 작업이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끌어당김 4단계. 4번째 단계에는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다. 네빌 고다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분인데 그는 비밀은 느낌 속에 있다를 포함해서 많은 책을 썼다. 사람들은 대개 그를 그냥 네빌이라 부른다. 네빌화한다는 의미는 네빌라이즈라는 말은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벌써 이루어졌거나 이미 된 일로 간주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실제 경험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모든 의도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 목표 네빌라이즈 체험학습을 이번 장 끝에 삽입해 두었지만 지금은 그 맛보기를 보여주려 한다. 먼저 원하는 것을 고른 다음 그것을 미래 언젠가 얻게 될 것으로 멀찍이 밀쳐두기보다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고 상상해봐라. 당신은 그 차를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다. 오늘 오후에 그 차를 운전했다. 당신은 오늘 오후에 데이트 상대와 데이트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새 직장을 구했다. 오늘 봉급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실제 오늘 일어난 것으로 느껴라. 그것을 마음과 몸으로 느껴라. 진정 그것을 믿게 된 상태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 것이다. 당신의 뇌는 방금 온라인 상태가 되어 말한다. 아, 그녀가 그것을 벌써 가졌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네. 그렇게 네빌라이즈를 실천한다. 그것은 또한 우주, 가능성의 장, 신성, 하느님 또는 무엇이라 부르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위대한 존재에게 요청을 보낸다. 네빌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몸은 세상에 이 생각을 내보내게 된다. 이것은 강력하다. 이 방법은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성취하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상상해 봐라. 그게 이루어졌다. 어떤 느낌인가? 난 그것을 원해 라고 하는 대신 단지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경험해 봐라. 와, 그게 이미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인가? 끌어당김 5단계. 거의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내려놓으면서도 동시에 영감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그 일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중독, 집착, 욕구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곳이 바로 이것이나 이게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것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정말 BMW를 갖고 싶다 라고 할 때 원하는 모델이나 색깔이 있지만 이 말의 끝을 이것이나 아니면 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맺는다. 우주가 당신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전적으로 일이 특정한 방법으로 성취될 필요는 없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박감은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에 대해 그런 집착이나 절박감을 가지겠는가? 당신은 더욱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받은 영감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5단계는
내려놓기와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부분, 영감 있는 행동의 의미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느낌이 올 때, 영감이나 직관이 올 때, 아니면 가슴속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기회가 제시될 때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영감 있는 행동 취하는 것을 간과한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시각화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삶은 공동창조라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몫을 해야 한다. 당신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서 에너지를 가진 다른 존재와 춤을 추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가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에너지끼리 춤을 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함께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이 되는 방식에 관한 집착이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당신이 원했던 그것으로 인도하는 영감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끌어당김 5단계 공식이다. 내려놓은 후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 배웠다. 당신은 이제 원하는 것이 발현되게 돕는 방법과 도구들을 많이 갖추었지만 나는 여기 더해서 2가지 기법을 더 알려주려고 한다. 대본 쓰기. 나는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대본 쓰기 기법을 소개한다. 대본 쓰기는 의도가 마치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이 대본으로 써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건 네빌라이즈를 글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쓰는 것이 당신 삶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주까지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 라고 적고 이걸 장래의 일로 미뤄두는 대신 이게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써야 한다. 오늘 내게 뜻하지 않은 수입 500만 원이 생겼다. 엄청 놀라운 일이다. 난 얼굴에서 웃음을 지울 수가 없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내 머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인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끌어당기고 성취했을 때 신나는 느낌에 대한 대본을 쓰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마치 두뇌 속 컴퓨터의 명령 센터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대본 쓰기를 해보라. 필요한 건 공책뿐이다. 컴퓨터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손글씨로 쓰는 게 더 강력하다. 손글씨로 쓰면 몸 전체와 두뇌 간의 감각적인 직접 연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손글씨는 두뇌와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다. 미래 기억하기. 미래 기억하기 방법은 내 음반 프로듀서인 다니엘 바렛이 알려준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도 같이 썼다. 이것은 고급 시각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뭔가를 시각화할 때 앉아서 언젠가 그들이 갖게 될 새 자동차, 건강, 반려자 등을 그려본다. 미래 기억하기 방법은 그런 식으로 미래를 시각화한 다음에 그것이 실현된 순간을 기억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시각화 방법과 매우 다르므로 잘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다니엘 바렛과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갈 때 내가 곡 만드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하자 그는 노래는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억하는 게 더 쉽다 라고 말했다. 난 생각했다. 만드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더 쉽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는 말을 했다. 앉아서 노래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노래가 벌써 만들어졌다고 상상하고 그걸 기억해내려고 노력해보게. 좀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나는 그 아이디어를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노래 쓰는 것만을 시각화하기보다는 벌써 노래를 다 썼다는 것을 시각화했고 그 노래가 어떨지를 상상했다. 나는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볼 수 있다. 미래 기억하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지금 뭔가 끌어당기고 싶거나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게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대신 당신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한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서 지금으로부터 5개월 후에 그가 성취되었다면 성취 후 3개월 시점에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억해낸 그 실현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했는지 기억해내서 현재 당신에게 실제 그걸 성취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은 고급 기법이지만 연마할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시간이 된다면 도서관에 가서 다니엘 베렉과 내가 같이 쓴 미래 기억하기 프로세스라는 책을 빌려서 보기 바란다. 이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때보다 더 먼 미래로 가서 그것을 성취한 순간을 과거 시점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병렬 우주를 상상하는 것이다. 현재보다 6개월 시간이 앞서가는 우주에 또 다른 지구와 또 다른 당신이 있고 거기에서 당신이 실현하려는 것이 벌써 실행된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지구의 당신이 실현한 결과와 어떻게 그걸 했는지를 상상해 보라. 당신은 그걸 미래에 해냈으므로 지금 시점에도 그걸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각화 실행을 위한 좋은 도구이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다. 나는 독자들의 실제 실행을 돕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대답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상 미라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5단계 끌어당김의 법칙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고요. 만약 성공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했는지 커뮤니티에 공지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성공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 5단계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성공하시게 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 그 시너지가 커져서 공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든 리뷰를 마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 더 좋고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찾아서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비루루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